여러분께서 정말 기억하기도 싫은, 그런데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 이름이 바로 조두순입니다. 그런데 홍순빈 아나운서, 네. 조두순이 독방에서 뭘 열심히 쓰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조두순은요, 이제 경북 북부 제1경찰서에서 이제 제1교도소에서 이제 복역 중인데, 네. 1평 남짓의 방 안에서 성경책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옛날 여기가 그 청송교도소로 불렸던 거긴가요?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성경책을 보는데, 네.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베껴적기, 그러니까 필사를 하고 있는 이제 모습이 네. CCTV에 찍히고 그것이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김복준 의원님, 예. 교도소에서도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예, 읽을 수 있습니다. 아. 교도소 내에는 뭐 각종 종교단체, 뭐 스님부터 신부님, 목사님 다 들어가시거든요. 들어가셔서 이제 교화하는데 일조해 주시고 계세요. 아. 그러다 보니까 종교단체를 통해서 성경책을 구입해서 볼 수 있고요. 네. 그 이외에도 영치금으로, 그 필사하고 있는 거 이 자체가 지금 보도난 거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네. 이거는 지금 아마 보람이 방송이라고 있죠. 네. 그 교도소 내에 보람이 방송이 있는데 오후 8시경부터 이게 방송이 되거든요. 네. 그 방송 보면은 이제 조두순이 자기가 지금 어떤 문제가 되고 이 밖에서 무기징역에 처해야 된다는 청와대 민원사항, 청원, 네. 청원사항 이런 거 다 보고 있을 것 같고요. 아하. 아마 그리고 다른 교도소 수용자들도 영치금으로 신문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신문 보는 사람들이 옆에서 알려줄 수도 있을 거고요. 아, 네. 그런데 저는 지금 보니까요, 올 초부터 했네요. 네. 그러면 얼마 안 됐네요. 이거 필사하는 거. 그러니까요. 근데 성경책 필사들을 참 많이 하기는 해요. 네. 이 수용자들이. 네. 성경책 필사가 대체 무슨 의미인지, 어떤 마음에서 하는지, 그냥 하는 할리우드 액션인지, 아니면 진짜로 회심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조두순이 독방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조두순과 함께 복역을 하다가 출소한 전 수용자가 증언하기로는 이렇습니다. 조두순은 약 3.3제곱미터, 한 평 정도 되는 조금 넘는 독방에서 틈날 때마다 성경을 읽으며 내용을 베껴 적고 있다. 조두순은 올 초 교도관에게 부탁해 성경 구입했다. 누리꾼들이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는 청원을 올렸다는 소식을 조두순은 동료 수용자에게 전해들었다. 오후 8시에 틀어주는 뉴스도 봤다. 출소 반대 청원 움직임에 별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 안 박사님, 보통 자신의 출소를 반대한다는 청원이 있으면 분개하거나 뭐 화를 내거나 원통해하거나 억울해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이건 뭐 어떤 심리로 봐야 되는 걸까요? 물론 이제 그런 반응에 대해서 본인이 그거를 이렇게 조율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보통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인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는 당연히 불안해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억울함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분노하고 이런 것이 대부분의 반응이기는 하죠. 네. 근데 이제 이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그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예, 이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은 사람들의 어떤 대표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네. 자기 감정에 대한 자각이 굉장히 얕아요. 그러니까 전혀 감정을 못 느끼고 이렇게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거나 네. 슬픔과 기쁨을 못 느끼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이러한 뭐 불안하다든가 걱정이 된다든가 이런 일반적인 감정을 느끼는 그 깊이가 굉장히 얕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지금 이 상황적으로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에 대해서 느껴지는 감정도 굉장히 얕을 수 있습니다. 저는요, 네네. 조두순이 9년 차거든요. 지금 아하. 복역 네네. 중에. 교도소 내에서 9년 차 정도 됐으면요, 이건 사건 더 이상 안 된다는 거 더 알아요. 법률에 대해서 대갑니다. 아하. 그 안에서 공부 다 하고요. 네. 절대 이거는 아무리 청원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내가 무기징역으로 다시 갈 거라는 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 아마 교도소 내에 여기 거의 변호사님 수준의 법률 전문가들이 있어요. 아하. 한 9년 정도 살았으면 아마 거의 어지간한 법은 좀 도달했을 거예요. 혹시 모르긴 모르지만 조두순이 성경을 읽으면서 너희들이 백날 청원을 해봐라. 내가 무기징역이 될지라고
혹시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요. 김복준 의원님. 예. 지금 조두순의 생활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가끔 찾아오던 조두순의 아내도 4년인가 5년 전부터는 발길을 끊었다. 이게 조두순의 심리에 뭔가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초의 조두순이가 2008년 12월에 범행을 하고 난 직후에는 사실 수사기관이나 이쪽에 조두순의 가족들이 나타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냥 단독으로 재판받고 뭐 그런 상황에서 수감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수감되고 나서 일정한 시간이 되니까 네. 아내 되시는 분이 그때부터 면회를 오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아. 그러더니 또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9년 차 수용 생활하는데 네. 4, 5년 전부터 이제 발길을 끊었다는 거는 조수순이하고 어떤 연계 관계가 좀 그 신변의 어떤 그 관계가 문제가 정리하려는- 생긴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런데 지금 홍수민 아나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이 끊이지 않고 있죠. 네, 지난 이제 9월 1일 첫 글이 올라와서 순식간에 2달 만에 많은 사람이 공감을 얻고 있는데 네. 현재 오늘 아침 8시에 확인을 해보니까 네. 48만 5천 명이 넘어서요. 아하. 곧 5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이 사실은 이제 조두순도 안에서 이제 다른 수용자, 신문, 뉴스로부터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요. 듣고 있는데 네. 현재까지 이제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이 청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여러 가지 청원을 받고 있는 걸로 유명한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 받은 청원 중에 지금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와중에 백성문 변호사님, 사실 조두순도 그 저지른 범행의 끔찍함, 잔혹성에 비해서 형량이 너무 낮다 그래서 비판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조두순의 형량을 갸웃거리게 만드는 판결이 나왔다면서요? 그러니까 조두순 판결 같은 경우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피해 아동이 8살이었어요. 8살이고 그 당시에 현장도 너무 참혹했고 그랬죠. 그리고 아이가 좀 늦게 발견됐으면 사망할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정말 그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뭐 사상 최고의 성범죄라는 표현까지 나왔었던 아유. 그런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징역 12년밖에 선고가 안 됐죠. 그러니까요. 검사가 항소도 안 했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검사 욕 많이 먹었습니다. 네. 우리 조두순 얼굴도 모르잖아요. 그때는 얼굴 공개도 없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 사건이 뭐 그 비교가 안 될 정도, 물론 이 범죄도 어마어마한 사건이긴 하지만, 근데 이번 사건을 제가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20대 남성이 네. 친구들하고 이제 주점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십니다. 네. 근데 친구가 이제 평소 알고 지내던 이 여자를 한 명 불러요. 이 피해 여성입니다. 근데 딱 보니까 굉장히 호감이 갔었나 봐요. 그래서 이 여자를 이제 성폭행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아유. 공터로 끌고 가서 엄청나게 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여성이 이제 한거불렁한 상황이 되니까 여성을 택시에 태워가지고 이제 본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요. 이제 거기서 여성이 또 계속 저항을 하고 거부를 하니까 이제 여기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네. 군기로 여러 차례 때리면서 성폭행을 시도하고요. 아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흉기로 살해까지 시도를 아유. 해서 네. 여성이 이제 얼굴이나 이런 데 굉장히 상처를 많이 입고 피를 엄청나게 많이 흘린 상태로 22시간 정도 방치가 됩니다. 아유. 이제 이 여성이 이제 남자가 이 가해한 남성이 잠깐 잠든 틈에 그 전화기를 가지고 자기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그 친구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검거가 됐는데 네. 이 사건이 징역 18년이 선고됐습니다. 조두순보다 엄청 많네요. 6년이 더 높게 선고가 네. 됐죠. 그러니까 이런 판결만 봐도 그 당시에 조두순에 대한 판결이 얼마나 솜방망이었는지 아하. 여실히 알 수 있다고 할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안 박사님, 이 남성이란 사람 진짜 이게 사람입니까? 이 인두급이라는 말을 여기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남자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말? 이럴 경우에 이제 저희가 그 심리평가라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의 내면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좀 해보는데요. 네. 그 사이코패스 진단이 이제 그 심리평가 결과로 나왔어요. 아하. 예. 그래서 이 사이코패스라는 게 네. 보통은 이제 그 극단적으로 이제 굉장히 이기적인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어떤 하나의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도구로 이렇게 이용을 하는 그런 측면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다. 예,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네. 그래서 굉장히 냉담하고 차갑고 또 이제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
또 거짓말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떤 그것에 대한 자각 없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네. 이런 특성들을 보이는 어떤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그러니까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근데 김복준 의원님, 예, 예. 이 남성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극구 부인했다면서요? 예, 뭐 성관계 관련돼서는 본인과 합의한 것이다. 그 다음에 둔기를 사용해서 여성을 폭행한 것은 같이 죽기로 해서 서로 합의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피해자한테 흉기를 휘두르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이건 뻔한 거짓말 아니에요. 자기 네. 집으로 끌고 가는 순간 이미 감금이고요. 네. 그다음에 둔기가 사용돼서 상처가 있거든요. 네. 어떤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했는지 금방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 보니까요. 네. 이 사람은 조금 전에 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로 보입니다. 네. 이 사이코패스의 그 어떤 특징 몇 가지 얘기하면요. 네. 우리 뭐 일반적으로 죄책감이 없고 뭐 공감 능력이 없다 하는데 거기에 꼭 하나 플러스 시킬 게 있어요. 뭘까요? 교활하고 치밀해요. 그래서 일본의 범죄학자는 사이코패스를 네. 양복을 입은 뱀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렇네요. 일리가 있네요. 근데 백 변호사님, 네. 이 사람은 범행을 끝내 극구 부인했는데도 중형을 선고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요. 아하. 그리고 객관적 증거가 너무 명백한 상황이잖아요. 아주 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죠. 같이 죽기로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한쪽에만 상처가 있어요? 아하. 그렇죠. 본인은 상처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이 하는 얘기들은 전부 거짓이고 네. 계속 이렇게 범행을 부인하면 판결문의 마지막에 한 줄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게 양형을 중형으로 상향해서 선고하게 된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끔찍한 범죄 사회와 영국 격리시킬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중형을 선고하는 게 우리의 법감정일 겁니다. 그런데 당시 조두순 나영이 사건에서는 조두순은 12년 선고받았고 이제 출소를 3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나영이 부모님의 그리고 나영이 본인의 마음은 어떨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가 출소한 전 수용자가 증언하기로는 이렇습니다. 조두순은 약 3.3제곱미터 한 평 정도 되는 조금 넘는 독방에서 틈날 때마다 성경을 읽으며 내용을 베껴 적고 있다. 조두순은 올 초 교도관에게 부탁해 성경 구입했다. 누리꾼들이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는 청원을 올렸다는 소식을 조두순은 동료 수용자에게 전해들었다. 오후 8시에 틀어주는 뉴스도 봤다. 출소 반... 아, 그래요? 예, 신문 보는 사람들이 옆에서 알려줄 수도 있을 거고요. 아, 네. 그런데 저는 지금 보니까요. 올 초부터 했네요. 네. 그러면 얼마 안 됐네요. 이거 필사하는 거. 그러니까요. 근데 성경책 필사들을 참 많이 하기는 해요. 네. 이 수용자들이. 네. 성경책 필사가 대체 무슨 의미인지 어떤 마음에서 하는지 그냥 하는 할리우드 액션인지 아니면 진짜로 회심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조두순이 독방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조두순과 함께 복역을 하다 그 청송교도소로 불렸던 거긴가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성경책을 보는데 네.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베껴 적기. 그러니까 필사를 하고 있는 이제 모습이 네. CCTV에 찍히고 그것이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김복준 의원님, 예, 예. 교도소에서도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야, 읽을 수 있습니다. 교도소 내에는 뭐 각종 종교단체, 뭐 스님부터 신부님, 목사님 다 들어가시거든요. 들어가셔서 이제 교화하는데 일조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단체를 통해서 성경책을 여러분께서 정말 기억하기도 싫은 그런데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 이름이 바로 조두순입니다. 그런데 홍순빈 아나운서, 네. 조두순이 독방에서 뭘 열심히 쓰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조두순은요, 이제 경북 북부 제1경찰서에서 이제 제1교도소에서 이제 복역 중인데 네. 1평 남짓의 방 안에서 성경책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 여기 구입해서 볼 수 있고요. 네. 그 이외에도 영치금으로 그 필사하고 있는 거 이 자체가 지금 보도난 거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네. 이거는 지금 아마 보람이 방송이라고 있죠. 네. 그 교도소 내에 보람이 방송이 있는데 오후 8시경부터 이게 방송이 되거든요. 네. 그 방송 보면은 이제 조두순이 자기가 지금 어떤 문제가 되고 이 밖에서
무기징역에 처해야 된다는 청와대 민원사항, 청원, 뭐 네. 아. 청원사항 이런 거 다 보고 있을 것 같고요. 아하. 아마 그리고 다른 교도소 수용자들도 영치금으로 신문 보는 사람이 있어요.